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TV기자입니다. 자,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차량 보이시죠?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이번에 4세대 모델로 거듭난 제네시스 G90, G90입니다. 자, 새롭게 모델이 거듭났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잠깐 둘러보면서 보여드리는데, 야, 이 존재감이 좀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습이 군더더기가 다 빠져 있어요. 초대형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하는데 크기가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체적인 사이즈가 큼에도 불구하고 컴팩트하게 딱 보인다 라는 부분들을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전 진짜 이거 디자인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어떤 차인지 너무 궁금해서 한번 리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들 리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면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전면부에서 이 디자인이 굉장히 이게 매끄럽게 잘 떨어졌다. 이거 굉장히 이런 간격도 그렇고요. 야, 이거 진짜 약발로 만든 차 같아요. 지금 보면은 두 줄 램프가 굉장히 임팩트 있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얇죠. 지금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가장 얇은 두 줄 램프가 들어가 있고, 이 안쪽에는 헤드램프, 주간주행등, 방향지시등 요 여러 가지가 다 골고루 이렇게 교차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크레스트 휠이 굉장히 길게 좌우로 뻗어 있는데 이게 각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습이 둥글둥글하게 빠져 있어요. 근데 예전에 G70 보면은 우리가 이 둥글둥글 빠진 게 약간 하트 모양이어서 그래도 어쨌든 좀 귀염귀염 했는데 이게 어울릴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사이즈에. 근데 어울립니다. 어울리고 좀 다듬었어요. 그러면서 이 크레스트 바깥쪽과 안쪽에 어떤 그 교차되는 부분들이 또 모양이 또 디테일하게 좀 다르다라는 것들도 알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이렇게 위하고 아래 범퍼가 분리되는 느낌, 요거는 보다 더 이제 깔끔한 마감을 신경 썼다라는 요소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 이 엠블렘 같은 경우도 보다 더 깎기가 굉장히 좀 이게 세련미를 더한 깎기여서 되게 더 컴팩트하고 보다 더 이제 좀 세련된 그런 느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제가 이 전체적인 앞에 보닛 요 후드 부분을 좀 살펴보면 이거 엔진룸 열리는 거 맞아?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없어요. 보통 이런 데는 하나 좀 절개 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냥 캐릭터 라인 정도만 들어가 있어요. 네, 그 모습을 봤을 때에는 이거 크램실 후드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야, 이 큰 차에 크램실 후드를 넣었어? 야, 진짜 이거 약발고 만들었구나. 그리고 옆모습을 보면은 이제 여기가 이 팬더 부분이 이렇게 크램쉘 후드의 요 라인이거든요. 절개 라인이거든요. 이 라인을 이렇게 안쪽으로 같이 연결해서 디자인 요소로 지금 이렇게 승화시켰다라는 것 자체가, 야, 이거 진짜 잘 만들었구나, 그 생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자, 옆모습 전체적인 이 S클래스 정도의 이제 사이즈가 나와요. 전체 길이가 이제 한 5.2m, 정확하게 치수를 좀 말씀드리자면 5275mm거든요. 이 전체 길이가. 그러면서 굉장히 짧지 않은 굉장히 긴 사이즈 차량이죠. 가운데 있는 휠과 휠 사이에 이 휠 베이스, 이게 실내 공간을 좌우하잖아요. 근데 이 휠 베이스가 3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3.1m, 3.2m에 거의 가까운 그런 사이즈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내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바퀴 휠 요 디자인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요 제네시스 휠 디자인이 굉장히 좀 스포티하게 잘 나와요. 휠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20인치 휠이 적용이 됐어요. 굉장히 큼직큼직하지만 차체가 워낙에 크고 또 길기 때문에 그렇게 커 보인다는 느낌 안 들고 딱 적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드 라인 요 보시면은 여기가 저는 굉장히 좀 마음에 들어요. 이 라인이 굉장히 A필러부터 이 B필러, C필러까지 굉장히 길게 잘 떨어지고, 그리고 두께감이 있으면서 여기 그런 좀 무게감, 그리고 이제 좀 강성이 좋은 차구나 라는 그런 느낌들, 단단한 차구나 라는 느낌들을 줬고, 대신에 여기 보시면은 이 옆쪽으로 이 팬더 부분을 되게 날렵하게 뺐어요. 이게 지금 제네시스 G80도 마찬가지로 좀 이런 날렵함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빼면서 옆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볼륨감이 살아있죠. 그래서 이 볼륨감을 살린 모습 자체도 디자인적으로는 좀 진짜 약을 빨고 만들었구나. 어떤 요소들을 디자이너들이 좀 고민해서 만들었는지 그거를 제가 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한번 함께 보시죠.
네, 지금 제네시스 G90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디자이너들이 이제 디자인했던 과정들을 한번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한옥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런 뭐 그림들, 뭐 기와들, 이런 뭐 선이라던가 이 안쪽에 있는 크레스트 그릴 같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만들었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고, 디자이너들 실제 이제 뭐 드로잉이라던가 이런 렌더링 같은 과정들 이런 것들도 지금 이렇게 그려놨다는 걸 이게 지금 뭐 묘사를 해놨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디자이너가 이제 앉아서 이런 그렸던 그림들도 이렇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밑작업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지금 이런 영상, 이런 사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사진들을 보면은 실제 이 두 줄 라인이라던가 이 제네시스 G90을 어떻게 완성을 해야 되지라는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있었다라는 것들을 지금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디자인으로서 이제 디자이너들이 이제 최종 작품들을 냈겠죠. 그 중에서 이제 최종 선택된 그 결과물이 바로 뒤에 보이는 이 G90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실물 크기의 어떤 그 깎아 만든 그런 디자인들 요소들도 지금 이렇게 좀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들을 보면서 G90이 얼마나 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고, 그리고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는지 이것들을 지금 한 번에 좀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이 지금 디자이너 분들이 굉장히 그 노고 대단하다라고 지금 느끼는 게, 가까이서 보면은 지금 이 안쪽에 제가 만지진 않겠습니다. 보면 이게 테이핑으로 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테이프 드로잉이라 그래서 테이프를 직접 붙여가지고 실제 이런 G90의 어떤 그 전체 이미지를 다 완성을 했습니다. 지금 멀리서 보면은 하나의 지금 그림으로 그려진 모습인데, 실제 가까이서 보면 이게 다 테이프를 붙여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사용된 테이프들을 여기다 이렇게 붙여놨죠. 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이 디자이너들의 노고가 굉장히, 그리고 디자인 실력들이 굉장히 이게 장난이 아니었구나라는 것들을 지금 한 번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그리고 나름대로 또 신경 많이 쓴 디자이너들 신경 많이 쳤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자, 이제 뒷부분 한번 볼게요. 지금 저는 이제 뒷모습에서 좀 할 말이 많습니다. 이 두 줄 램프 이거에 대한 호불호가 굉장히 크죠. 이게 과연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인가? 뭐 물론 뭐 아래에 이 램프가 없으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S클래스의 모습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최선이었을까요? 글쎄요. 자, 요 보면은 위에 아래 이렇게 두 줄 램프가 이어지고요. 또 가운데 또 점 모양으로 LED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방향 지시등,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라인, 뭐 이런 것들은 위쪽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한 줄을 길게 쭉 돌렸는데, 이 돌린 게 너무 어색해요. 차라리 이걸 좀 이렇게 안 돌렸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도 들고, 여기서 끊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뭔가 조금 아쉬움이 좀 있는 그런 좀 디자인인데, 외곽 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날렵하게 잘 빠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느낌 자체가 통일성을 잘 유지하고는 있습니다. 자, 이제 트렁크 공간, 적재 공간 안 볼 수 없죠. 가운데 버튼 눌렀고요. 네, 전동식으로 열립니다. 자, 이 전체 용량은 한 410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좀 더 길어 보이는데 더 용량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410리터 정도 된다고 하고, 대신에 이제 좀 작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골프백이 한 4개 정도가, 최대 4개 정도로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외관에서는 솔직히 오너 드라이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슨 회장님 차의 어떤 뭐 운전기사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자, 지금 방향지시등을 켰을 때 지금 비상등을 켰는데요. 이게 지금 시퀀셜로 램프가 들어오는 그 턴 시그널의 모습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으로 되네. 잠깐만요. 제가 한번 요거 비상등 걸 끄고 방향지시등을 아예 그냥 켜면서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제가 좌측 깜빡이를 켰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턴 시그널은 아닙니다. 그냥 전체가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뒷모습도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옆에 전체 길이하고 이 휠 베이스를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앞에 있는 이 전폭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전폭이 지금 1930mm예요 1.9m가 좀 넘는 길이고, 그다음에 전고 높이가 1490mm, 거의 1.5m에 가까운 그런 높이입니다. 이 전체 사이즈를 한번 알고, 그리고 이제 실제 주행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일지 그런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뒷좌석에서 제가 한번 요 전반적인 기능들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요 가운데 있는 요 디스플레이, 요게 메인이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요 가운데 있는 요 글라스 루프를 한번 닫아 볼게요. 뭐 닫았고 이제 열어 볼게요. 자, 아래로 버튼 누르면 반응이 되게 빨라요. 그러면서 위에 있는 게 자동으로 열리죠.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뭐 창문 빛가리개도 한번 닫아 볼게요. 곧바로 닫히고, 자, 그리고 이쪽도 한번 닫아 볼게요. 자,
자, 이런 식으로 누르면은 곧바로 닫힙니다. 그러니까 모든 버튼들이 굉장히 직관성이 높였어요. 그러니까 터치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직관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요 센터 콘솔, 요 콘솔은 들어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려서 만약에 정 급할 때에는 5명이 앉을 수도 있거든요. 요것도 굉장히 깨알 어떤 그런 좀 장점들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4명만 타는 거 아니죠. 이 큰 차에 4명만 타지 않고 5명이 탈 수도 있는 거고 6명이 탈 수도 있는 건데, 그러려면은 적어도 이런 공간 자체가 없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올려서 임시 방편을 없앨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큰 장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문 여는 거 굉장히 편했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요 버튼이에요. 문 쪽 옆에 있는 요 버튼을 딱 누르면은 딸깍 하면서 문이 살짝 열려요. 그러면은 제가 그때 이제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살짝 열면은 이제 열리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요것도 굉장히 편합니다. 실용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이제 곳곳에 다 잘 배치를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공간감. 제가 지금 다리를 앞으로 쭉 이렇게 편하게 뻗어도, 네, 저 의자 밑으로 지금 제 다리가 안 들어가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보면은 진짜 넓은 차구나. 그리고 물론 뭐 제가 앞좌석 의자를 좀 많이 뺐습니다. 뭐 여성분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이라거나 여성분들 키가 안 크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앞좌석에 지금 앉아도 충분한 사이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리를 이렇게 쭉 뻗어도 앞발이 저 의자 밑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 이것도 공간이 굉장히 넓은 점이죠. 자, 뭐 한 뼘, 뭐 두 뼘, 거의 2뼘 가까이 되는 이런 공간이 벌어져 있고, 이 안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리를 꼴 수도 있고, 자, 이렇게 그래도 뭐 옆에 이렇게 뭐 닿는 게 없어요. 그냥 뭐 편하게 갈 수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뒷좌석에 제가 앉았을 때 이제 1인칭 시점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전방에 지금 시야가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앞에 있는 이 스크린이죠. 이 스크린을 통해서 내가 이제 뭐 편하게 이제 엔터테인먼트 그런 기능들을 이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자, 요것도 굉장히 좋은 기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거울이 있고, 이제 뭐 이렇게 불빛도 나오죠. 그래서 여성분들 화장 고치고, 남성분들도 뭐 얼굴 이렇게 내리기 직전에 이제 상태를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네, 그런 기능들이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섬세하게 이런 기능들을 심어놨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상에서 이제 요 아래쪽에 있는 열기 닫기 버튼이 있거든요. 이 열기 닫기 버튼이 뭔지도 궁금한데 한번 닫아볼게요. 자, 닫은 버튼을 누르면 보시면은 이 뒷창문에 있는 이 태양 가리개 있죠? 빛 가리개가 이렇게 위로 올라옵니다. 네, 요것도 굉장히 고급차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옵션 중에 하나인데요. 열기 버튼을 또 한번 눌러서, 네, 열면은 또, 예, 뒤에서 이제 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좀 개방감들도 있고, 그 다음에 햇빛에 대한 어떤 빛 조절이나 이런 것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점들, 이런 것들은 참 고급차로서의 어떤 그 장점들을 잘 살리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제 실제 주행감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회장님 차로 워낙에 이제 알려져 있고, 차체도 크고 하다 보니까 또 법인에서 많이 끌기도 하고 뭐 이런 차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차는 이제 오너 드라이빙을 하는 차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있으실 텐데, 저는 생각이 좀 달랐어요. 이 차는 외관 디자인부터 해가지고 좀 전체적으로 개인이 한번 몰기도 굉장히 재밌을 차 같은데, 어떤 느낌들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또 승차감, 또 주행 성능, 이런 것들을 나타내 줄 수 있을지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폭이 굉장히 넓잖아요. 이게 내가 이거 몰기도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니야 라는 생각했는데, 실제 몰아보니까 그렇게 막 부담감이 느껴지는, 몰기 이 정도면 그냥 좀 대형 세단 SUV 모는 그 정도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제가 이제 5.2m 정도면은 이제 포드 익스페디션 정도 된 SUV의 차 길이와도 거의 맞먹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 차를 몰았을 때는 진짜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 힘들었던 그런 느낌에 비해서 이 차는 그렇게 막 힘든 차는 아닌 것 같다. 물론 뭐 세단이고 기본적인 그런 좀 장비들이 잘 구성이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런 좀 편안함을 좀 준다라는 것들을 딱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그립감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핸들링 자체가 그렇게 묵직한 느낌은 안 들어요. 큰 차를 모는 데 있어서 좀 그래도 가볍게 돌아가는 느낌을 딱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코스를 왜 보여드리냐면, 지금 와인딩하는 그런 코스로 보이는데, 지금 이 와인딩하는 코스가 큰 차인데 긴 차인데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리어 엑셀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뒷바퀴가 같이 안으로 이제 방향을 틀 때 조향이 됩니다. 최대 각도가 4도까지 조향이 된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 나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막 어렵게 내가 돌아 나가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갖진 않는다라는 것을
바로 느낌이 오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힘이 너무 좋아요. 그냥 380마력에 54토크의 힘을 발휘합니다. 굉장히 높은 힘과 출력, 이 토크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주행하는 데 있어서의 치고 나가는 느낌, 이런 것들은 뭐 크게 뭐 전혀 부담감 없이 운전하는 재미도 있는 차구나, 이거 되게 운전이 재밌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운전에 재미가 있는 초대형 세단이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운전에 재미가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뭐 그립감 말씀도 드렸는데, 실제 요 스티어링 휠은 이게 그렇게 막 작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근데 느낌 자체가 엠블렘도 그렇고 요 안쪽에 이제 크랙션 모습도 그렇고 이게 좀 조그만 이런 느낌으로 바꿔놨어요. 그리고 입체감을 굉장히 살렸고요. 그리고 이제 투톤 처리를 하면서 무언가 조금 톤도 일단 맞췄고요. 전체적인 느낌이 이제 일체감을 잘 주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고, 요 버튼 자체가 이제 요게 저 변속기가 다이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얼식 버튼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이제는 많이 좀 익숙해져 있고,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주행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이제 어려움이 없고, 또 세련된 그런 고급스러운 그런 소재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굉장히 좀 럭셔리한 차를 몰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바로 줍니다. 외관에서도 느껴졌던 날렵한 부분들, 그런 요소들이 실제 실내에서도 앉아서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방에서 내려다보는 이 시야가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시야가 확보가 잘 되네요. 그러니까 사각도 없고, 그리고 앉아서 낮게 깔려간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주행하는 데 있어서도 약간 SUV는 아니지만 소형 어떤 SUV에서 봤던 그 높이 정도, 그 정도의 높이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고속도로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기본적인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먼저 해볼 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그 버튼들이 다 있고요. 일단 속도계 버튼 하나 누르고, 네, 바로 세팅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주행하고 있는 이 속도 94km에서 세팅이 됐고, 만약에 96km다 그러면 이제 100km로 딱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105km, 110km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핸들을 한번 손을 떼보면 어떻게 될까요? 야, 꽤 오래 갑니다. 15초 정도 가면은 핸들을 잡으십시오 나오고, 제가 핸들을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돌리지 않아도 정전 방식으로 인해서 올리기만 해도 굉장히 바로 내가 잡고 있구나 인식을 합니다. 이렇게 살짝 아래쪽에 올려놓고만 있어도 이게 인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장점이다, 그리고 편하게 갈 수 있는 요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 이 차선들에 가는 차들까지도 다 지금 표현을 해줘요, 이 디지털 계기판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한 손만 이렇게 올려놓고 가면은 알아서 이 라인을 따라서 핸들을 살짝 움직여주면서 얘가 잘 따라가니까 이거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 HDA 기능, 특히 현대차 그룹에서 굉장히 잘하는 게 바로 이 HDA 기능인데, 이 기능이 굉장히 적재적소에 잘 녹아있고, 자, 그리고 이제 고속으로 좀 속도를 올리면 과연 이거는 정숙성을 요하는 차인데 얼마나 정숙할까요? 라는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속도를 높여봤더니 진짜 외부 소음이, 풍절음이 거의 안 들어와요. 지금 풍절음이 거의 없습니다. 자, 이 노면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구간도 제가 한번 그냥 브레이킹 없이 그냥 뭐 과감하게 밟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면에 대한 잔진동도 거의 느껴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 이유가 챔버 에어 서스펜션 때문이라고, 덕분이라고 합니다. 덕분이라고 표현을 해야겠네요. 자, 이 에어 서스펜션이 알아서 요 노면의 상태를 읽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노면의 어떤 진동을 잡아주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 이 시스템이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뭐 예를 들어 전방 100m까지 있는 그런 노면의 상태, 뭐 둔턱이 있다, 아니면 뭐 노면이 푹 까졌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태들을 미리 파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파악한 상태를 이 서스펜션에 최적화된 상태로 바꿔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 구간을 갈 때에는 건너가기에 굉장히 편안한 그런 상태로 만들어준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연비를 따져보면은 9.3km/L입니다. 9.3km/L가 나오는 거는, 리터당 9.3km는 이거 굉장히 잘 달리는 거예요. 이 정도 사이즈에 이 정도 힘을 나타내주는 차가, 그런 연비에 도움을 주는 요소도 또 한 가지를 좀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주행을 만약에 속도를 좀 높여서 쭉 길게 하면은 그 속도에 맞춰서 에어 서스펜션이
살짝 이렇게 아래로 한 단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공기에 대한 저항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공기 저항을 줄이는 그런 형태로 해서 연비에도 좀 도움을 주고, 대신에 만약에 노면 상태가 굉장히 뭐 거친 그런 곳을 가면은 이 에어 서스펜션 자체가 알아서 살짝 위로 올라와 줍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제 주행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얼마나 이 차체의 느낌 자체가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자, 버튼을 한번 누르면은 에코, 컴포트, 스포츠 모드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길게 누르면은 또 인디비주얼 모드, 이제 내 주행 습관에 맞춰진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스포츠 모드를 바꾸자마자 일단 계기판의 불꽃 모양으로 이렇게 이런 계기판 모양이, 전자 계기판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볼스터가 살짝 이렇게 올라온 느낌도 들어요. 그리고 자, 밟으면은 확실히 조금 이렇게 좀 더 예민해진 그런 느낌들을 좀 더 받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스포츠카처럼 그 속도가 확 높아지고 이런 건 아니고, 약간 반응 속도가 더 빨라진 정도? 그래서 운전자의 그 운전 재미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차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운전하는 게 너무 뭐 반응도 잘해주고, 기본적으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얘가 가주니까 너무 재밌네. 움직임이 진짜 날렵해. 이런 큰 차가 움직임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제어 능력, 이런 제동 능력도 굉장히 좋은데요.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요즘에 대부분 이제 친환경차가 많이 출시가 되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전기차 또는 뭐 마일드 하이브리드 정도까지는 탑재를 하는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뭐 이런 대형차나 이런 좀 세단 중에서도 좀 큰 차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마일드 하이브리드 버전을 많이 보게 될 텐데요. 가솔린 엔진, 내연기관 엔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가 전동화로 가는 데 있어서 과연 이 차를 사는 게 맞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전동화 모델을 곧바로 내놓을 그럴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에요. 지금 이 차가 8,950만원 정도 되는 가격을 하고 있잖아요. 야, 그 정도 가격이면은 솔직히 수입차, 웬만한 수입차를 다 탈 수가 있고, 근데 과연 그런 선택지를 두고서 내가 과연 이 차를 선택할까? 제네시스에서 어쨌든 뭐 플래그십 모델이긴 하지만 이 차를 선택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놓고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가족 구성원은 한 4명 정도, 뭐 성인 4명 정도가 있으신 분들이 타기에는 정말 안성맞춤인 차이죠.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목표 타겟층이 있는 거죠. 네, 그분들이 타기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세련미를 굉장히 좋아하는 또 그런 운전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젊은 층에서도 충분히 그런 이 차를 몰기에도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자, 그리고 제가 안전기능 요거 하나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햇볕이 이렇게 되게 강해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열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제가 요 햇빛 가리개를 좀 내리고 주행을 했고, 앞에서 차들이 막 한 번에 많이 서 있는 그런 구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구간을 미처 발견을 못하고 조금 속도를 더 높이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앞차와의 충돌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서 충돌 경보로 이제 햅틱 반응으로 굉장히 막 잔진동을 딱 주면서 경고음이 계속 따다다다다다 울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와, 이게 미리 이 충돌에 대한 상황도 예견을 할 수 있구나. 앞차는 서 있는데 내가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 미리 감지를 해서 알려줘요. 그래서 저는 그거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그 기능 덕분에 제가 다행히 브레이크에 발을 빨리 올려서 뭐 충돌이라던가 이런 상황은 좀 예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와, 이거 되게 좋은 진짜 안전 기능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햅틱 반응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햅틱 반응에 의해서 차를 주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몰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내 제대로 몰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좀 안전에 좀 조심을 해야 돼서 몰아야 되는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바로바로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물론 뭐 운전석에서도 확인을 해봤지만 이제 뒷좌석에서도 이제 주행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 외부 풍절음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하체에서 올라오는 이 진동 소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거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트렁크 공간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이런 통로도 있어요. 그래서 자, 요거는 버튼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뒤에가 문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간단하고 좀 이렇게 좀 긴급하게 꺼내야 되는 뭐 물건들이 있으면 이렇게 손을 넣어서 트렁크 공간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건을 꺼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세심한 배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어떠셨나요? 뭐 이렇게 긴 시간은 아니어서 이렇게 제가 바로바로 느끼는 그런 느낌들, 그리고 이제 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재원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저는 몰면서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도 따라올 만한 차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정말 다양한 차들이 나오는데 이 차도 뒤처지지 않고 이 세련된 이런 디자인과 함께 우리나라 어떤 그 기함급으로서의 어떤 그 역할들을 충분히 잘 해주길 바라면서 TV 기자의 이 리뷰, 현실 리뷰, 주행 리뷰, 신차 리뷰 간단하지만 좀 임팩트 있게 짧고 굵게 맞춰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